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부대표 배준호입니다.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안을 둘러싸고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뜨겁게 이제 논란이 짚혀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이제 우리 정의당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이제 이름에서도 좀 드러나지만 노동자, 회사, 정부 이 세 집단이 이제 협의를 하는 곳이 바로 노사정위원회죠.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가 바로 노사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노사정위원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느냐? 자, 우리나라의 노총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있죠. 한노총, 민노총이 있는데, 자, 이번 노사정위원회 민노총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결국 보시면 사측과 정부 입장이 상당히 비슷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어떤 구실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번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참을 했었고요. 한국노총이 이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합의안을 만든 것이 이제 이번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 조직률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노총이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이나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노사정위원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 노사정위원회가 정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합의 내용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운해고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이를 노동시장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미화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 뭐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서 명확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해고 제도는 노동법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징계 해고가 있고요. 노동자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 해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리 해고가 있습니다. 정리 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측, 회사 측에 어떤 경영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정리 해고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또 해고,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숨겨진 의도는 바로 무엇이느냐? 징계 해고와 정리 해고 말고 일반 해고의 개념을 한번 도입하겠다는 거죠. 정리 해고와 징계 해고 말고 다른 사유로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과가 나지 않는다, 나가. 사장의 비위를 거슬린다, 나가. 이런 식의 이제 해고를 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지금 충분히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뭐 미사여구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노사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 그랬는데 합의도 아니고 협의입니다. 협의. 의견 한번 들어줄게. 뭐 이런 거죠. 뭐 그것을 꼭 따를 만한 의무가 정부에게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어떤 부당해고 발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반 해고까지 도입이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은 부당해고들이 발생할지 심히 걱정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 자, 경영상 고용 조정 시, 경영상 고용 조정. 방금 말씀드린 이 정리해고할 때이겠죠? 정리해고하면서 이제 회사를 슬림화시킬 때 고용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경영계는 임금, 근로시간 조정, 배치 전환, 휴업, 휴직, 직업 훈련 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KT에서 우리나라 굴지 공기업 KT에서 정리해고를 했었을 때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조정, 배치 전환 뭐 이런 절차들을 거쳤는데 감원이 최소화됐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임금, 근로시간 조정, 배치 전환, 휴업, 휴직을 한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결국에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죠. 자발적 퇴직.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이런 조치들이 뭐 감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대단한 방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임금 피크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합의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임금 제도를 개선하겠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 피크제 하겠다. 임금 피크제. 또 덧붙여서 뭐 근로시간 피크제도 하겠다 뭐 이러는데, 근로시간 피크제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시간 피크제 뭐 이건 아주 뭐 진짜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이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정부는 정년 연장 및 임금, 근로시간 피크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뭐 적절한 컨설팅 장려금 지원을 뭐 강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노사정은 임금 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자,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개정을 위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자, 임금 피크제를 만드는 것은 회사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겁니다. 개선이 아니죠. 근로 조건을 하여튼 바꾸는 것인데, 회사의 근로 조건을 바꾸려면 그 회사의 근로 조건을 규정한 취업 규칙이라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취업 규칙. 취업 규칙은 뭐냐면 그 회사 내부에서 회사 근로 조건들을 명시한 규칙을 취업 규칙이라고 하죠.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취업 규칙 거의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지금 뭐 인사과 가셔가지고 취업 규칙 좀 보여주세요 하면 취업 규칙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려면 이 취업 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취업 규칙을 바꾸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취업 규칙 개정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 피크제 도입도 근로자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취업 규칙 개정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취업 규칙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는 새로운 절차를 만든다는 것이죠. 사용자 마음대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게 임금 피크제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취업규칙 전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겠죠. 이 과정에서 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노사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 뭐 협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주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특별 연장 근로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특별 연장 근로에 또 합의를 했었는데,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전까지는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죠? 주 40시간이 기준이고 연장 근로 12시간까지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일요일 이런 데서 나와서 일하는 시간은 이제 포함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실제 근로 시간은 40시간, 12시간에다가 뭐 휴일 근로까지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휴일 근로. 근데 휴일 근로는 연장 근무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해가지고 휴일 근로를 연장 시간에 포함하겠다. 그래서 주당 근로 시간은 52시간으로 한다. 이렇게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주당 근로 시간 52시간으로 하니까 예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휴일 근로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 합의안에서 또 뭘 얘기하고 있냐? 특별 연장 근로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 특별 연장 근로. 그래서 이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52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플러스 알파, 이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포함되는 시점부터는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플러스 알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법에서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용 방지를 위해서 사유, 절차, 상한 등을 설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유, 절차 뭐 이런 것들이. 회사가 힘이 강하면 그냥 노동자들은 그 회사에 합의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전에 있었던 휴일 근무를 그냥 법안으로 끌어들여서 합법화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노동시간이 전혀 줄지 않는데 노동시간이 마치 줄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통상임금 가지고 또 뭔가 말이 있는데 뭔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용자랑 어떤 계약을 할 때 사용자한테 네 임금 이만큼 받겠소 라고 하는 그 금액을 보통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 임금이 개념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이에요. 뭐 사장하고 계약할 때 그때 이제 합의한 돈이 아니라 뭐 실제로 야근 수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은 평균임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임금보다 뭐가 크다? 평균임금이 크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야근 수당 이런 거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는데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통상임금을 둘러싼 또 이제 논쟁이 있는데 왜 논쟁이 되냐면 이 통상임금은 다른 임금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가산임금. 가산임금이 바로 뭡니까? 뭐 어떤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거나 했을 때 주어지는 임금이 가산임금인데 이 가산임금을 계산할 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범위가 커서 통상임금이 커지면 가산임금도 오르고 통상임금이 범위가 작아서 통상임금이 작아지면 가산임금도 이에 따라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상임금 줄이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여야 야근시키거나 휴일 근로를 시킬 때 가산임금도 줄어들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번에 합의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제도를 명확하겠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개념 정의를 하고 뭐 개념 정의를 해서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나 봅시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를 사전에 정한 일체금품이다. 뭐 이제 가산임금 이런 건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통상임금의 제외금품을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뭐 근로 뭐 이렇게 뭐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놨다. 자, 이 목적이 뭐냐면 통상임금에서 여러 가지들을 다 제외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 이런 거 제외. 이거 예시인데 예시. 그리고 뭐 근로자 업적 성과,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도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제외될 수 있다. 이건 뭐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지만 이 의도가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가산임금 이것도 같이 축소시킴으로써 어떤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늘려가지고 연장 근로를 하거나 휴일 근로를 할 때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재벌들의 이제 의사가 반영된 그런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을 시켜놓고 노동시장을 이렇게 계약을 시켜놓고 청년고용 대책을 또 이제 발표를 했다고 이제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연 의미 있는 청년고용 대책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다 보면은 공연불에 불과해요. 공연불. 하여튼 비어 있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비어 있는 소리. 여기 뭐 그냥 뭐 여러 지원들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반 조치를 강구한다. 열심히 강구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뭐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적극 노력한다. 예, 노력 열심히 하시겠죠. 뭐 활용하도록 한다. 또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거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들한테는 노동자들에게는 아까 뭐 했습니까? 노동자들에게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 실시하기 위해서 취업 규칙 바꾸는 것도 쉽게 해준다고 하면서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 누군 자율적으로 하고, 누군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웃긴 일이죠. 자, 기업은 이에 사용하는 기여를 통해서 청년 고용 활동에 노력한다. 예, 노력 열심히. 뭐 노력 언제는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던 건데. 뭐 여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예요. 노사정은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뭐 축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뭐 강화해 나간다. 뭐 그냥 뭐 뻔한 얘기니까 뭐 별로 보고 싶진 않네요. 뭐 하여튼 실효성 있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의당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 3개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청년 고용할당제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나 300인 이상 대기업들의 정원의 5% 이상은 반드시 매년 채용하는 정원의 5% 이상을 반드시 신규 채용,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 고용할당제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직 연봉자에 대해서 최고임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이 합의안에 있는 임금 피크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년을 앞둔 아버지들의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가 아니라 회사가 망해가는데도 몇 억씩 챙겨가는 고위직 연봉자에 대해서 최고임금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진짜 노동개혁과 청년들을 위해서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올해 하반기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노동개혁,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노동개혁이겠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약이죠. 이 노동계약을 막아내는 것이 이제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우리 정의당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셔서 이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